제가 책의 내용 중에서 제일 재밌게 얘기하는 건 제우스가 바람 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왜 이렇게 바람 많이 피지? 그런 거죠. 왜 근데 그런- 제우스만 주로 바람 많이 펴요. 음.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우스만 그래요.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명을 연구하는 작가 안기환입니다. 동서양 문명을 연구하는 작가. 여행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네. 여행을 좋아하진 않고요. 네. 예, 문명사,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여행을 하려고 하죠. 아,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혼자 주로 가죠. 배낭 메고 제가 가야 할 장소들을 미리 찍어놓고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유럽 국가는 많이 다녀보셨어요? 그래서 몇 개 정도 다녀보셨어요? 뭐 서유럽은 대부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서유럽 나라들은 거의 다. 빈대 없이 다 촘촘하게? 예, 예. 왜냐면 그 나라들 다 역사 유적지들이 있으니까 거길 제가 찾아가는 거죠. 음. 고대에는 신화였고 중세 근대로 넘어오면 그게 종교로 연결돼서 다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찾아가는 거죠. 좀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책의 내용 중에서 제일 재밌게 얘기하는 건 제우스가 바람 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왜 이렇게 바람 많이 피지? 그런 거죠. 왜 근데 그런- 제우스만 주로 바람 많이 펴요.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우스만 그래요. 왜 그래요? 제우스가 바람 펴서 함께한 사랑을 나눈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에게서 탄생한 아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아, 온갖 동네 사람들이 특히 왕들이 음. 내 아버지 또는 내 조상이 제우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신들하고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이다. 난 신의 아들이야 이건 그렇죠.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통치할 만한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라는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 이야기를 모으다 보니 제우스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럼 제우스가 그렇게 사랑을 나눈 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네요. 거꾸로 설명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우스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제우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제우스를 아버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동서양 다 비슷해요. 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조상들을 신격화시키는 건 문화는 어디나 다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네네. 뭐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올라가면 뭐 알에서 탄생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신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비로운 탄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제우스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제우스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어요. 가끔 보면 헤라클레스의 후손 집안, 뭐 예를 들면 유럽의 모나코라고 네. 작은 도시 국가가 있죠. 세계 두 번째 작은 나라거든요. 거기에 선조가 헤라클레스예요. 거기 라고 선조가- 내려와요. 라고 내려와요. 라고 내려와요. 되게 그 다른 관점으로 다른 세상들을 많이 좀 보시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느끼는 재미 이런 것도 굉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혼자서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현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뭐 가보면 뭐 무너진 뭐 신전 돌더미밖에 없지만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신전이 어떻게 생겼었고 극장이 어떻게 생겼었고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해 가면 아주 즐겁죠. 책에서 읽었던 그런 문장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유럽의 그 고대 도시의 그 역사 유적지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데가 극장이에요. 극장. 예. 오늘날에도 서양에는 극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뭐 뉴욕의 극장, 뭐 런던의 극장, 파리의 네. 극장, 지금도 극장 문화가 있는데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문화예요. 그 고대 극장에서 그 그리스 신화가 상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에도 신화가 많지만 왜 유독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유명하고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냐면 그 극장에서 그렇게 계속 상연이 되면서 살이 붙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작에 뭐 여행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제 문명 여행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명 여행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먼저죠. 책을 많이 보고 역사를 보고 또 각 나라 역사를 보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보고 다 연결될 고대가 중세로 연결되고 중세가 근대로 연결된다. 연결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은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을 찾아서 그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게 문명 여행이죠.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먼저 책 속에서 공부하는 게 여행의 첫 번째고 현장에 가는 건 그거를 공부한 걸 확인하는 과정. 이걸 저는 문명 여행이라고 보죠.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들고 파면서 네, 다시 또 그걸 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행복하신 분이세요.
왜 대답은? 아주 즐겁죠. 책에서 읽었던 그런 문장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문명 여행은 걷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근데 요즘엔 앉아서 하는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좀 안 하는 경향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많이 하죠. 앉아서 하는 여행, 독서 또는 요새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간접 여행 굉장히 좋아요. 요즘 유튜버들이 속속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버들의 여행 유튜버들의 여행을 보는 재미도 또 있어요. 내가 직접 안 가고 안 가도 그들이 선사해주는 여행지에 가서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진짜 문명 여행이 되죠. 앉아서 하는 여행이 될 수 있죠. 이 문명 여행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내가 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리고 굳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 여행이 왜 필요한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선진국 국민이었다.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선진국 국민이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든 뭐 중동 지방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이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선진국 국민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재미있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신나하셔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책을 봐서 재미를 느껴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런 요즘 도구들이 많으니까 영상도 있고 여행을 안 가더라도 좋은 도구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 책을 많이 보시고 또 영상도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느껴보는 그런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권합니다.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통찰력도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아니면 요즘에 시사적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것도 종교와 언어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러시아는 나쁜 놈, 뭐 우크라이나는 우리 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도 그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 가지 교훈을 더 드리면 유럽이 최근 200년 동안 사실 전 세계를 석권을 했거든요. 우리가 배운 모든 과목들이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뭐 과학, 수학, 뭐 영어.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유럽은 계속 지는 해고 네. 우리 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계속 올라가는 해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슷해졌잖아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슷해졌어요. 그렇다면 유럽은 왜 그 과거 200년 동안 그렇게 지구처럼 석권할 수 있었던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다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전 세계로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